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렵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더욱 힘든 시기인데요. 광산구는 광산경제 백신 회의를 통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기업들과 광산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동네 새로 고침 5화 코로나19 위기 대응 혁신하는 중소기업 지금 시작합니다. 지역의 기업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도 고통스러우시죠. 그러나 기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이 갑자기 조업 일수가 단축되고 또 물량 감소로 인해서 정말 저희 삶의 터전인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수출을 하지 못해서 정말로 기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휴업이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희망해 보고요. 또 이런 고통스러운 부분을 지역 기업인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자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특히 광산구 경제 백신 회의를 통해서 보다 더 점진적으로 또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중소기업의 대부분의 많은 일손들을 사실은 외국인 연수생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생들이 다시 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실 2주 동안의 격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격리 기간 동안 이분들이 이 인력들이 정말로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주시와 광산구청과 협의를 해서 이 외국인 연수생들이 국내에 다시 재입국을 했을 때 일정 기간 거처를 해서 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상황이 확인이 되면 다시 삶의 보금자리인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저희들이 일종의 쉼터를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지금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신용보증금과 총 5억 원 정도의 특례 협약을 맺어서 지역 상공인한테 신속히 자금이 공급돼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광산경제 백신 회의를 구성해 위기에 대응하는 광산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위기에 대응하는 업체가 있다 해서 우리 동네 새로 고침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저는 이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창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면 아래에 있지만 대기 오염과 환경 문제는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연료의 분자 구조를 변화시키고 연료의 질을 개선시켜 완전 연소에 근접하게 함으로써 차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나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 회사는 지구를 살리는 기술을 모토로 하여 내 차에 좋을 뿐 아니라 지구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료 첨가제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 기술을 사업화하여 법인 설립 첫 해 약 1억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금년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투자 유치는 물론 판로 개척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광산구 기업주치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선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담비아도 같은 우체국 쇼핑몰 입점을 지원해주고 계시고 특허 출원과 상표권 등록에도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연료 첨가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저희 회사의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저희의 가장 큰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생산 라인의 어떤 구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스마트 광주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스마트 공장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지원 대상이 돼서 올 6, 7월 정도에 스마트 공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생산 시설이나 생산의 어떤 양도 상당 부분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저희 연료첨가제가 배출가스나 매연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구의 환경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환경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공익성이 뛰어난 제품을 통해 위기 대응에 나선 기업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의 기술 개발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어떤 업체일까요? 세차 관련된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개발했던 세차 자판기나 손세차인데 2인 1개조가 되면 3분 30초면 외부 세차 물기 제거까지 끝납니다. 이런 개념이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나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신개념의 그런 기계들을 만드는 업체로 해서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대리점을 모집하려고 1년 반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1월 말부터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가 시작을 1월 말부터 했어요. 딱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한테 큰 타격이 됐고 1차 타격이고 2차 타격은 뭐가 됐냐면은 세차장 중에서 규모가 큰 거, 셀프 세차장이 규모가 큰데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적으면 2억, 많으면 7억 정도 하는 이런 건데 이게 보통 1년에 1월부터서 4월, 5월 중순 정도까지 되면 한 반에서 3분의 2가 이때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 하나도 계약을 못했습니다. 뭐냐? 다 방관해버립니다. 보류. 지나가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되고 조금 규모가 적은 손세차장은 그래도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오픈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저희가 대리점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그 새로운 기계 판매 말고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큰 타격을 받았고요. 또 이렇게 지나다 보니 소득이 없다 보니 많은 우리 직원 20명이 넘는 직원에서 많은 어떤 운영비가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신용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는 대출을 해주라고 하는데 잘 안 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세차 자판기에다가 연막으로 차량에 살균을 하는 탈취와 살균이 동시에 되는 이 기능을 저희가 작년에 추가를 했는데 그게 코로나하고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개념을 잡아가는데 세차라고 하면 외부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외부 세차잖아요.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내부 세차잖아요. 근데 하나의 개념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부에 살균 탈취하는 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균을 제거해주는 요것도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주기적으로 해야 될 어떤 세차의 개념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오히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톤치드라고 하는 그 액상 성분을 통해서 연막을 하는데 굉장히 탈취력과 살균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코로나 혜택을 보는 그래서 더욱이 이제 막 판촉이 막 이루어지는 한 방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방역과 위생의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기업은 방역과 소독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꾸준히 연구하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 메르스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 자율적 로봇에 방역 시스템을 넣어서 한번 개발을 해보자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서 제가 그 타 회사 기술 회사로 있다가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창업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 방역 자율적 로봇도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적은 회사에 좀 더 적은 공간에 저 방역할 수 있는 저 벽걸이용 방역기도 제가 긴급하게 개발해서 현재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사우디 쪽에 현재 수출도 지금 현재 물밑 쪽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산구 주치센터에서 특허 출원 지원 사업을 2건을 지원받아서 현재 특허 출원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광주 디자인 센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사업을 받아서
받아서 이제 외관 디자인 사업을 현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죠, 기업들한테는. 특히 광산구 주치센터 같은 경우는 설전수범에서 특히 기업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그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또 중소기업 벤처구나 이런 쪽 많이 연계를 해주시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기업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6 메르스 사태 때 저희가 사회적 간접 비용이 근 12조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물론 관광이나 이런 관광객이 많이 주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차후에는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참고를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간접 비용을 줄인 것 외에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대상에 적용하는 제품으로 저희가 등록을 시켜서 그 사회 열악층인 장애인들을 우선 고용해서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시중팔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으로 또 저희가 발전시키려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의 노력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는 중소기업들. 그 뒤엔 숨은 조력자인 광산구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원과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에 큰 위기가 왔는데요. 광산구는 5월을 경제 골든타임으로 보고 행정 역량을 총결집해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5월 추경 예산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긴급 유동성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고 봅니다. 운영자금 투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추경에 반영된 자금의 유동성 확보는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해소되어서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크게 3가지 지원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과 작업환경 개선, 판로 지원인데요. 먼저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출연금의 20배까지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 한 개소당 최대 5억 원 이내 범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화된 공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총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소 이런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판로가 막힌 상태인데요. 이런 판로 지원을 위해서 화상 수출 상담을 지원을 합니다. 하남산단과 평동산단 2개 권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1:1 화상 수출 상담을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상담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 지원 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기업은 또 저희 광산구 기업 주치센터에 연계를 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고 또 정책 자금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청뿐만 아니라 광산구 기업주치센터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전방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마다 주제가 바뀌어 진행되는 테마 상담을 통해 많은 기업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엔 코로나19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모든 일자리 지원 사업을 모아서 그 관내 중소상공인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들에게 이제 새로운 신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신규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있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그 고용 유지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 이분들이 버텨나가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그중 심각한 수준의 위기를 맞은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용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회사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무역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여행용 가방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공사가 멈춰버리고 여행 시장이 멈춰버리다 보니 매출이 95% 거의 100%가 이렇게 줄게 됐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처음에 이제 다 유급휴가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예요. 유급휴가로 전환이 돼 있는데 이 시간이 6개월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6개월 뒤에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6개월 뒤에 경기는 변함없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알고 있는 정보들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고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됐던 게 두루누리 사업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지금 내고 있는 4대보험에 대한 부담감도 솔직히 큰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 신청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이 기업주치의센터에 와서 그런 정보를 듣게 돼서 큰 성과예요. 상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은 바로 진재영 노무사였습니다. 과연 어떤 상담 내용이었을까요? 공장도 이제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지금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업종도 좀 더 이제 그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이제 그 양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공장을 이제 구매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진 상황이어가지고 영업 부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회사는 설비도 이제 늘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자금의 이제 압박이 오게 되니까 지금 이제 일도 하고 있고 이제 하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죠. 좋아요. 그럼 지금 임금 체불이 한 몇 개월 정도 됐나요? 이제 직원들은 그 일반 직원들은 이제 1, 2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제 이제 그 이후에 11월 이후니까 이제 그 임원들은 3개월 이상이 되어 있고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지원금을 받아요. 근데 그게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그 신청을 한 이후로 급여가 나가야 그 급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임금 체불이 된 것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대신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임금 체불이 더 길어져 버린다 만약. 근데 사업주가 변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근로자들이 이걸 국가에서 지급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소액 체당금이라는 제도예요. 소액, 이게 적은 금액이죠. 소액 체당금.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죠. 이제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제 사업주가 이걸 손 놓고 있어버리면 직원들은 그때부터 약간 이제 불안해지고 의구심을 갖죠. 내 임금을 떼먹을까봐. 매일 일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차라리 여기에 대한 지불각서나 이런 것들을 합의서를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당장은 이제 어려우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이걸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불각서를 써주시면 훨씬 좋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다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탈출구를 찾고 싶은데 의지할 곳도 없고 너무 이제 힘든 이 상황에서 그나마 유안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예요. 그래서 이 자금 지원을 받고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최근에 상담을 하는 대부분의 주제는 아무래도 지원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내용, 그다음 또 휴업을 해야 되는데 휴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 그다음 또 휴직에 관한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주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좀 어려워하신 게 뭐냐면 신청 절차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고, 또 하나는 정말 어려운데 지원금 제도의 요건에 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휴업을 하게 돼요. 휴업을 하게 되는데 휴업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작년 매출에 대비해서 매출이 하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지원을 못 받는 사업장은 어떤 경우냐? 최근에 개업한 사업장들이에요. 이분들은 작년 매출 대비 어떤 따져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작 개업한 지 한 3개월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봐야죠.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날은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사분들이 직접 연계까지 해주셨습니다. 집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집을 청소한다든지 또는 집을 잘 정리한다든지 그다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자격증반, 그래서 교육 파트, 사회공헌팀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홈케어 파트는 저희 자체가 스스로 먼저 이제 휴업 선언을 좀 했어요. 근데 정규직 직원이 10명 정도 되고 프리랜서가 한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 문제가 제일 컸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직원들하고 임금 협상하는 과정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매출이 없으니까 기본 운영비는 나가고 제일 두려웠던 것은 이제 비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힘들었었던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일단 가장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은 저희 사업 파트가 홈케어하고 여행이다 보니까 앞으로 매출이 어떻게 될지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 계획을 짤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매출하고 직결이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가장 좀 저희는 힘들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용유지지원금 저희가 신청해서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R&D 사업 그 과제에 그걸 저희가 이걸 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틀 정도 저희 전체 직원들이 아이디어 회의하고 내가지고 제가 3억을 지원 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최종 통과돼가지고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진재영 노무사님 노무상담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세일본부에 사는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된 일자리 관련된 거 저희가 좀 상담받고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시간제로 하니까 시급이 어느 정도예요? 저희 15,000원. 15,000원. 15,000원이면 어쩐가요? 보통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아니요, 15,000원이 안 돼. 왜냐면 4시간을 갔을 때 고객이 내는 돈이 45,000원이에요. 고객이 내는 게? 45,000원이죠, 거의. 그러니까 받아가시는 것은 시급 한 10,000원 된다는 거죠. 10,000원이 덜 될 수도 있고. 저희도 그거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정관리사 하고 싶어 하신 분들. 그러면 안내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표님 저희가 한번 오크넷에도 등록해보고 그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맘카페에 전에 저희가 입점을 했었어요. 광수방이라고 맘카페.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신청이. 그래서 저희가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다 저희가 이걸 올리면 폭발적일 것 같아요. 저희에서 워낙 이미지가 좋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시간제로 가정관리사를 파견하는 그런 구인업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인원이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워크넷에 구인 등록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저희 센터는. 그래서 우선은 워크넷에 구인 등록할 수 있도록 이후에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 이제 파견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적합한 인원들을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그 이후 절차를 저희는 이제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 문화 개선하고요. 애자일 운영 기법 이런 건데 저희는 10인이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몇 개 회사를 제가 모집해가지고 연락드려서 상담받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일본부에서는 저희가 새로 신규 출발하는 서비스 구인 관련해가지고 상담했는데 굉장히 지금 좋은 결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무 상담하려고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사실은 큰 기대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와서 실제로 회사에 도입해가지고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또 큰 뭔가 얻은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